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제 이름은 김찬곤이고요. 네. 지금 33살 됐고 고향은 대구고 10년 동안 그 직업군인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전역했고 또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까 지금 애국 활동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죠? 네. 해군에서 몇 년을 근무하신 거죠? 해군에서 10년을 근무했죠. 지금 장교로. 네, 장교로. 그러니까 사관학교가 4년이거든요. 졸업하고 나서 10년 동안 소위로 임관을 하고 그다음 10년 다녔죠. 그러면은 어떤 계급으로 전역하신 거예요? 소령으로 전역했어요. 제가 그래요? 93년 1월생이고 고등학교 때 네. 광우병 때문에 네. 이명박 물러가라고 시위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때 대구 아직도 기억나는 게 뉴스를 보고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런 집회에 나가면 뭔가 있어 보인다.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깨어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인드를 제가 그때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건 완전히 흑역사고 제가 모든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죠. 근데 군대 가서 네. 조금 바뀌셨다고요? 천안함 폭침이 있었을 때는 한창 그 수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연평도 포격 때는 이미 제가 사관학교를 합격을 하고 입학을 들어갈 기다리고 있었죠. 아, 해군이었으니까 더 와닿았겠네요. 그렇죠. 그때 한창 말이 나오는 게 이거 이제 전쟁이 났다.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생도로서 싸울 거다. 뭐 그런 생각도 했고 한창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안보 교육도 확실하게 있었고 특히 그때 안보 그쵸. 교육의 주된 게 주적이 북한이다. 북한이라는 것과 예. 그리고 중국도 주적이라는 교육을 받으셨다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북한이 중국과 동맹이잖아요. 북한은 확실한 주적이 맞고 중국은 우리가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관계다. 적의 친구는 적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약간 기본적인 그 군사상의 원리로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네. 북한은 주적이 당연한 거고 그쵸. 중국도 북한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적이다라는 안보 교육을 네. 군대에서 받으셨는데 네. 좌파적인 생각이 좀 네. 변하셨고 그렇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죠?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아, 거의 군 생활을 하실 때 이명박, 네. 박근혜 초기에. 대통령 때. 네, 초기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제가 사관학교 1, 2년, 네. 1, 2, 3학년 정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셨고 소위랑 중2 1년차 때는 박근혜 대통령님이셨거든요. 그때는 확실하게 국방부 장관도 김관진 장관님 해서 그렇게 안보교육 확실하던 시기였어요. 아, 그리고 문재인은 중2 2년차 때부터 군생활 2년차에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하시고 문재인이 왔죠.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네. 나서 네. 안보 교육이나 네. 군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아서 아, 진짜요?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이걸 하려면 비디오 영상을 따로 또 찍어야 돼요. 안보 교육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정말 짧고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중국, 북한에 대한 관점이나 뭐 교육이나. 일단은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이 빠졌죠. 아, 빠졌어요? 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네. 국방백서에 주적이 북한이라는 것이 빠졌다고요? 네. 그게 가장 큰 핵심이죠. 교육을 할 때 그 국방백서를 기본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우와.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장교들끼리 그런 말 안 했어요? 장교들끼리도 그런 말이 많았어요. 이거는 또 설명하자면 긴데 세뇌를 당한 게 우리가 뭐냐면은 군인은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제가 사관학교 1학년 때부터 쭉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공은 정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반공은 정치가 안보지, 아니라 안보. 국군의 네. 이념, 기본적인 이념인데 제가 이제는 진보란 말이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지만 그 좌파 쪽에서는 네. 5.18이니 뭐 그런 거 쿠데타도 아니에요. 이제는 네. 군사혁명을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일으킨 게 그게 정치 개입이었으니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정치 개입이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군 내의 분위기 전체를 차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문재인이 수많은 안보라든지 그런 거를 무너뜨려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죠. 아, 군대 내에서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박살이 나고 있었지만 안보가 박살났지만 우리가 장교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조차 그런 말을 쉽게 꺼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한 5개월 전에 전역을 하신 거죠? 네, 1월 31일. 전역을 하시고 네. 지금은 무직이시고 네. 돈은 좀 모아놨지만 네. 사업을 해야 할지 네, 유학을 가야 할지 네. 이런 고민 중에 계시고 네, 그죠?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네. 계엄을 네. 계기로 계몽이 되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떤 게 있었어요?
개몽되시게 된 계기 중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예산을 싹 다 삭감했다. 삭감 예산 수준이나 삭감. 영원으로 만드는 것들조차 있다. 예산 삭감.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30몇 번 탄핵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23번 탄핵, 줄 탄핵. 줄 탄핵. 이 예산 삭감과 줄 탄핵. 맞아요. 그게 너무 이상했었다. 네, 이상한 수준이 아니라 제가 그때만 해도 이미 확실한 우파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당연히 계엄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는 87 체제 이후로 국회 해산권이 없어요. 그리고 190석을 민주당이나 그쪽 세력들이 장악한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이 아니고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정치에 관심을 끊었어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라고 해서.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 줄탄핵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예산안이 다 날아갔다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았다가 이번에 계엄 통해서 관심을 다시 가지게 그렇죠. 된 거죠. 계엄을 하셨는데 왜 계엄을 했을까? 그걸 먼저 알아본 거죠. 그게 거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그 두 가지였고 맞아요. 줄 탄핵과 예산 삭감.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한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부정선거에 네. 대해서 네. 알리는 활동도 하시고. 그렇죠. 약간 1인 시위 같은 것도 하고 집회도 네. 나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원래 예수님 몰랐는데 네. 교회도 나가게 되셨다고. 네, 맞아요. 예. 이게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했냐면은 그 전에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저는 교회 엄청 욕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때는 예. 그 전에 원래 예. 살아오면서 살아오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은 그때만 해도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폐쇄적이다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알죠. 저도 교회 평생 욕하고 살았으니까. 네. 폐쇄적이라는 느낌이 강했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뭉쳐서 다니고 뭔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요. 하여튼 불편하죠. 예,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네. 어떤 계기로 네. 교회를 나가게? 외국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리로 뛰쳐나오시는 수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이 싹 다 그냥 크리스천 분들이시더라. 김상현 대표님도 그렇고 그라운드 C 전한길 선생님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까지 심지어는 성함은 기억나지 않지만 수많은 분들까지 싹 다 크리스찬이시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에는 뭔가 있을 수가 있겠다. 처음엔 약간 연구를 해보자는 식으로 그런 마인드도 있었고 두 번째는 약간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네.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던 차에 제가 세이브 코리아 광주 집회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을 만났죠. 네. 제가 그때 금남로 쭉 뒤편에 서 있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그렇죠. 담임 목사님. 예, 제 옆에 피켓을 들고 계셨던 분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너 교회 한번 나와 볼래 해가지고 처음에 좀 망설였거든요. 네. 처음에는 약간 뭐 한 달 정도 질질 끌다가 궁금해 하던 차이긴 했는데 그죠? 맞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어떤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죠. 그럼 교회 다니게 된 지 이제 몇 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두 달 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에. 네. 그게 믿어지세요? 아직까지는 제가 신앙이 많이 부족해서 그거는 제가 앞으로 좀 더 가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게 내 네.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네. 되는 게 아닌데 네. 참 그 너무 감사하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네.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 동감. 예. 진짜 막간을 이용해서 정말 복음을 좀 나눠 보자면 네. 복음이라는 게 이제 진짜 복된 음성, 네. 굿뉴스, 네. 기쁜 소식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쓰신 네. 책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네.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는데 네.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네.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보여주시고 네. 우리 안에 그리고 함께 이제 살아가시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는 네. 뭐냐면 만드신 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내 세포 하나하나도 네. 예수님 거고 사실 내 생각조차도 네. 예, 이 나무도 그렇고 이 온 세상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내가 믿든 안 믿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온 삶이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하는 게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 네.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게 네. 본질적인 죄고 네.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인생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네. 구원받는 회개예요. 예, 그래서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조금 더 신실해져야겠죠, 제가. 정말 입술의 고백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랑 같이 오늘 그 기도를 한번 네. 해보실래요? 네. 제가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찬권 형제 예수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지금껏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못 듣고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껏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형제님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신 길,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제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이 기도를 우리가 뭐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믿음이 없이는 네. 이 기도를 듣고 있지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네. 기도할래요? 하는데 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 예.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네. 믿음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네. 저도 오늘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고 이렇게 네. 기도까지 하게 될 네.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네. 좌파인 친구들 네.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얘기 주변에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짧게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우선은 저랑 군 생활했던 그 선후배 동기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는 이런 애국 활동은 절대 정치가 아니고 군인으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예, 다시 한번 정신을 좀 차려달라. 음, 이거는 나라를 지키는 거다. 음, 알지만 가만히 있는 분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세뇌에 갇혀 있는 분들은 빨리 용기 있게 좀 들고 일어나 달라.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똑같이 있어요. 그런 게.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배웠던 남베트남의 망한 사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됐다 이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들 특히 장교 계층이 나서야 된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남베트남 당하는 거 맨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장교분들 특히. 그거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란 말입니까 이게. 빨리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